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선배 오늘 어떤 종목? 예. 오늘 뭐 AMD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일이니까 오늘 밤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실적 발표 예정돼 있어서 실적 발표를 조금 그 조망하는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저가 매수 뭐 움직임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PC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이게 좀 네거티브한 얘기겠죠. 뒷부분은 생략했는데 간밤에 보고서가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미리 월가 투자은행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 중에 조금 의미 있는 리포트 2개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노스랜드 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내렸어요. 시장 상회에서 시장 평균으로 내렸고 목표 주가는 $60 유지했는데 오늘 종가가 60.06달러니까 뭐 주가가 오를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지금 오늘도 이 2개의 보고서가 네거티브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3% 이상 지금 하락했거든요. AMD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유지했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86에서 77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뭐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는 28%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문제는 PC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PC에 들어가는 CPU 칩을 뭐 AMD가 만들고 여기 라이젠이라는 뭐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거 뭐 PC 수요 둔화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나마 꿋꿋이 버텨두던 그 데이터 센터도 녹록치 않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둘 다 지금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내리고 목표 주가를 내린 건데요. 이번 그 3분기 실적을 먼저 한번 제가 좀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 위에 그 차트 보시면 이게 분기별 EPS거든요. 끝에서 두 번째,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가 이번 3분기고요. 그 다음 게 4분기 전망치입니다. 3분기 전망, 4분기 전망인데요. 그래프가 밑으로 많이 꺾여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조정 EPS 3분기 전망이 69센트.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7% 정도 줄어드는 건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호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월가 전망치로 보면 4분기는 반등은 하겠지만 역시 80센트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위에 그래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AMD의 어닝이 거의 피크를 찍었나? 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출액은 56억 5천만 달러.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32% 늘어나는 건데 매출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영업 마진도 안 좋아요. 영업 마진도 전망치가 20.5%인데 이게 작년 1분기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최근에 이제 지난번 테크주 실적 보셔서 알겠지만 아마존 주가가 그렇게 폭락했던 이유는 매출은 사실은 거의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오히려 늘었죠 조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했었어요. 비용이 19%인가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AMD도 보시면 뭐 매출도 그렇고 수익성은 줄어드는데 연구개발비는 67% 늘어나고 운영비는 48% 늘어날 걸로 전망된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비용 통제 어떤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발표한다 하더라도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비용 증가 부분이 이번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좀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눈높이가 낮아진 점은 있습니다. 지난 6일 날 10월 6일 날 사전 실적 그 예고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실적 전망치를 미리 내렸습니다. 매출을 65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당초 전망치가 56억이죠. 당초 전망치가 65에서 69억 달러니까 훨씬 내려버렸죠. PC 판매가 리사수 CEO가 PC 판매가 40% 급감하면서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비용도 한 1억 6천만 달러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이제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달성할지 여부가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뭐 이런 거죠. 지금 AMD의 사업 부분은 크게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이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PC하고 노트북용 그 CPU 칩인데요. 요게 이제 10억 달러. 작년 대비해서 40% 매출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옆에 차트로 보시면 맨 앞에 진한 군청색이 PC 노트북 부분 클라이언트거든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 3분기, 그 전에 2분기에 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차트가 거의 반토막으로 내려와 있죠. 그 다음 초록색 부분은
데이터 센터 부분이에요. 그 게이밍 부분이에요. 게이밍 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전분기랑 거의 비슷하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14% 늘어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오히려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45%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거고요. 맨 마지막 약간 우중충한 색은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새로 사업 부분으로 장착한 엔비디드 부분인데 이것도 한 4.8% 정도 성장할 걸로 봐요. 그래서 사실은 클라이언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사업 부분은 다 성장한다. 작년 대비해서는 썩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3분기만 놓고 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칩 부분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 시장은 4분기하고 그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클라이언트 부분만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위에서 생략했는데 매출이 40% 줄어들지만 데스크탑 부분, 노트북 부분의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뭐 향후 성장성도 나쁘지 않다. 다만 PC, 노트북이 안 팔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괜찮다. 지금 특히 이제 실적을 먼저 발표했던 인텔이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데이터 센터 부분의 경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말은 AMD가 우리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압박을 느낀다는 말은 AMD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3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42억 달러, 작년 대비해서 27%나 급감했거든요. 이 부분이 거의 이 AMD의 매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옆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주로 이제 X86이 지금 메인인데 거기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을 보면 아래 연한 하늘색이 AMD고 짙은 색이 인텔인데 인텔은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AMD는 계속 올라가면서 격차를 엄청 줄이고 있죠. 지금 여전히 그래도 70대 30 정도지만 인텔의 포션을 계속 뺏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AMD가 이렇게 인텔의 몫을 계속 뺏어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줄어들면 점유율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AMD 역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인식이죠. 그래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서버칩 부분 한 자릿수대 후반 성장은 계속될 것 같다. 클라우드 재고로 인한 영향도 적겠지만 내년부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규모 지출을 완전히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걱정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AMD도 올 4분기 또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성장이 데이터 센터 부분 성장이 둔화될 거고 그 이후에나 반등 모색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피하라. 이 주식을 사는 건 피하라라는 게 모건스탠리 얘기고요. 투자액은 아예 내렸던 노스앤드 캐피탈 같은 경우도 중국이 전 세계 그 X86 서버칩에서 시장 비중이 20에서 25%나 되고 중국의 동맹국들도 50% 되니까 최대 범중국권이 30%나 되는데 중국 시장에 지금 서버칩 수요가 가파르게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AMD 역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MD의 중국 사업이 어려울 거다. 그걸 이퀄 그 데이터 센터 서버칩 사업도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인텔 포션은 계속 뺏어가고 있지만 인텔도 지금 조만간에 새로운 서버칩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텔과의 경쟁도 지금은 계속 인텔 몫을 뺏어가는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로 뺏고 뺏기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이유예요. 여기 사진은 이제 리사스 CEO인데 다른 이제 그 증권 월가 멘트를 제가 좀 정리해 왔어요. 서스케하나 같은 경우도 AMD의 데이터 센터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겠지만 거시경제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AMD도 피할 수 없다. 그 여파를. 번스타인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투자는 경직성이 있어서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향후에 데이터 센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주식을 좀 피하라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 43명으로 보면 매수가 30명, 보유가 13명, 그 외에 뭐 매도나 비중 축소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AMD 주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이게 AMD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올 들어 지금 57% 주가가 떨어졌고 지금 거의 52주 신저가 근처까지 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 떨어진 거 감안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목표 주가는 93달러 정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높지만 석 달 전에 125달러가 목표 주가였다는 거 감안하면 석 달 동안 목표 주가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그나마 안전판이었던 데이터 센터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둔화될 거다라는 점에서 소나기는 피하고 그 이후에 햇빛이 날 때 좀 맞춰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